안녕하세요, 또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디트 폴리 명령어의 그 세부적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몇 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진짜로 이제 응용은 다음 시간부터 직접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생기고 나서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메시만 사용했을 때 나름대로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폴리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폴리도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예전에는 일부러 그 메시 툴이라고 하는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됩니다. 그냥 돼서 이제는 뭐 스크립트 메시 툴 같은 것들을 안 써도 거의 다 이제 모델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에디트 폴리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폴리가 생기면서 이제 메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버텍스하고 엣지하고 보드하고 폴리곤 엘리먼트가 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에디트 폴리 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델링 모드랑 애니메이트 모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건 또 나중에 좀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모델링 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부분이죠. 뭐 아무것도 부메뉴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고요.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누르면 점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한번 보면, 자, 이건 뭐 백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를 저도 못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무시한대요. 이건 무시한다는 얘기죠. 백페이스니까 뒷면이죠. 뒷면을 무시해 라고 이렇게 체크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고 있는 버텍스 있죠. 여기 버텍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앞에 보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말어라. 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도 면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뒤쪽에 있는 면은 무시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면도 마찬가지고 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면을 갖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폴리곤을 선택을 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폴리곤이 다 선택돼야지 정상이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면들은 어때요? 선택이 되지 않죠. 예.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지금 꺼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지금 면이 하나 선택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축은 있어요. 그죠? 자, 아무것도 선택을 이렇게 빈자리.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축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믿겠으면 여기 보면은 select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컨트롤 T죠.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찍으면 이 보이죠? 이제? 이 보이잖아요. 축이. 이렇게 보이고 면도 보이니까 이 면이 선택됐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은 되어 있는데 어디죠? 돌려볼게요. 요 뒤쪽에 있는 여기 선택됐죠. 자꾸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뒤쪽이 선택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작업을 하시면 고치시면 돼요. 그죠? 고치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선택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작업을 막 해요. 그럼 여기만 선택된 게 아니라 여기도 선택됐는데 모르고 이거 갖고 작업하다 보면 얘까지도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다 했어요. 예쁘게 30분에 걸쳐서.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도 다 돼 있네요. 죽겠죠. 예,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맥스가. 자, 그런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부러라도 뒤쪽은 선택이 되지 않게. 어떤 수를 써도 뒤쪽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점일 때도 마찬가지죠. 뭐 엣지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체크해볼까요? 안되죠? 체크해볼까요? 뒤쪽에 있는 엣지, 저 버텍스는 선택이 안되죠? 예. 자,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앵글인데요. 자, 바이 앵글은 일반적으로 이 면에서만 선택을 할 때 자주 씁니다. 면에서. 자, 이 면, 제가 윗면하고요, 아랫면을 제외하는 이쪽에 있는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이 면을 기준으로 이 옆에 있는 요 면들이 꺾여서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자,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렇게. 요 각도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가다가 일리 꺾였죠? 반듯하게 안 가고, 가다가 꺾였습니다. 이 각도. 반듯하게 가다가 이쪽으로 요렇게, 여기 꺾였죠? 네. 이 면하고 이 면이. 이 면에서 이 면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그걸 이용을 해서 면을 선택하는데, 바이 앵글 45도 책, 45도라고 하는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붙어 있는 면들은 하나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만으로 잘 모르실 건데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하지 않죠. 바이 버텍스 면을 선택을 하는데 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바이 버텍스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 면은 선택이 안 돼요. 면이지만 면이 선택이 안 되죠. 여기 점이 있는 자리죠. 점을 클릭하면 이 점에 붙어 있는 면이 다 선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끄면 점이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면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데 이 끝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버텍스일 때 보면 여기 요 점하고 붙어 있는 면이 이렇게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이 점을 찍어서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일 때는 바이 버텍스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점 갖고 점을 당연한 거죠. 예. 바이 버텍스. 엣지일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 버텍스 하면 이 점 갖고 엣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슈링크, 그로우, 링, 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선택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선 슈링크, 그로우 이렇게 2가지는요 엣지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엣지가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링하고 루프가 이 엣지일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유용한 선택 기능이죠. 자, 우선 슈링크, 그로우는요 저 폴리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글로우 선택은 선택되어 있는 면에 바깥쪽에 붙어 있는 면들이 더 선택되게. 한 번 더 누르면 더요.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요 엣지를 기준으로 글로우 하게 되면 요 바깥쪽에 붙어있는 엣지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선택되고요. 슈링크는 반대입니다. 단계를 줄여서 선택 영역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버텍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빨간색 보입니까? 여기? 예. 글로우 요 바깥쪽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됐죠. 한 번 더 누르면 더 바깥쪽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하느냐 선으로 하느냐만 틀릴 뿐이지, 글로우 슈링크는 선택되는 폭을 넓히고 한 단계씩 좁히고 이럴 때 쓰고요. 링하고 루프는 엣지일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요 엣지를 선택한다, 링을 하게 되면, 자, 요 엣지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있는 엣지들, 이렇게 엣지들, 요 엣지들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한 바퀴 있을 거예요. 요게 한 번에 선택됩니다. 그죠? 예. 자, 루프 선택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옆방향에 있는 요 엣지를 선택하는 건 링입니다. 그게 아니라 요 엣지 방향의 그 끝부분에 연결되는 요 선들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루프예요. 루프. 그러면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루프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선택이 되냐면 요렇게 선택이 한 바퀴 휙 돌면서 되겠습니다. 맞죠? 이걸 루프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링은요, 요 방향이 이제 링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찍어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선택할 때 슈링크, 그로우, 링, 루프 4가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링 선택이나 루프 선택을 요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코드 메뉴를 편집하는 방법만 아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이것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